밀라노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개막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발길이 이상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기장은 화려했고 도시 전체는 마치 축제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붐비는 장소가 경기장도 아니고 공식 팬존도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밀라노 한복판 오래된 대저택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관광객, 기자, IOC 관계자, 그리고 심지어 타국 선수들까지. 이탈리아 기자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개최국은 이탈리아인데 대체 왜 사람들이 한국 쪽으로 몰리는 거지? 그 질문이 이상하지 않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부터 밀라노의 공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축제인데 속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화려한 도시, 그런데 선수들은 경기가 아니라 생존을 걱정했다. 밀라노는 늘 품격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에스프레소 향기, 두오모 성당의 종소리, 잘 차려입은 사람들. 그런데 올림픽이 시작되자 도시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은 가방을 가슴 앞으로 꽉 끌어안고 걸었고 선수단 버스 주변에는 무장 경찰이 늘어났습니다. 안전합니다라는 말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런 느낌 아시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봅슬레이 대표팀 숙소에서 도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금이나 여권만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에 필요한 특수 신발까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선수에게 그 신발은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그건 경기 자체입니다. 내일 예선인데 신발이 없어서 테이프로 운동화를 감아야 한다면 그건 스포츠가 아니라 재난이죠. 항의가 이어졌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무심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유감입니다. 유감. 그 말 한마디가 선수촌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진짜 공포는 식당에서 시작됐다. 이탈리아는 미식의 나라입니다. 선수들도 분명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핀란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서 집단 복통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노로바이러스 의심. 그 뒤로 스위스, 캐나다 등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이어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올림픽에서 선수의 컨디션은 전부입니다. 4년을 준비했는데 마지막에 음식 때문에 무너진다면 그건 악몽이죠. 그래서 선수촌 식당은 빠르게 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고픈데 먹으면 위험하다. 밖에 나가자니 소매치기가 두렵고 안에 있자니 식중독이 두렵고. 밀라노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지금 무엇을 논의하고 있었을까요? 도둑 피하는 법과 안전한 음식 찾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딘가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한 게 산모든 길이 향한 곳, 코리아 하우스. 택시 기사들이 말합니다. 요즘 손님 열이면 열 다 거기로 가자고 해요. 그곳은 밀라노 중심가에 위치한 한 저택이었습니다. 그저 건물 하나 빌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상징성이 큰 공간, 문화유산급으로 여겨지는 저택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정문에는 TAMKUREA. 처음엔 비웃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의 자존심을 한국이 쓴다고. 그런데 딱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웃음이 멈추고 놀람으로 바뀌고 그 다음엔 부러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밖은 긴장과 불안인데 안은 안정과 여유. 사람들은 그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건 행사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올림픽이니까 잠깐 반짝하는 거겠지. 그냥 체험 부스겠지. 그런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요. 조식 뷔페는 분명히 있는데 선수들이 잘 안 먹고 있었습니다. 대신 외국 선수들이 네모난 상자를 소중하게 안고 있었죠. 그 상자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왜 그걸 드세요? 여기 호텔 음식도 괜찮은데. 핀란드 선수가 대답합니다. 맛이 문제가 아니에요. 안전이 문제죠. 어제 우리 팀이 단체로 탈났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들어보이며 덧붙였습니다. 이건 따뜻하고 무엇보다 확실하잖아요. 올림픽에서 가장 강한 건 금메달 후보의 근육이 아니라 안전한 한 끼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오밀라노의 명품거리보다 더 붐비는 줄.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평소라면 사람들로 가득해야 할 명품거리가 한산했습니다. 다들 어디 간 거냐고 물었더니 택시기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오늘은 거기 말고 빌라 4키로 가야죠. 거기가 제일 핫해요. 그리고 도착해보니 줄이 말도 안 되게 길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출입증을 건 관계자들, 현지 패션 피플들, 그리고 휴무인 듯한 선수들까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손에 든 건 명품 쇼핑백이 아니었습니다. 떡볶이 컵, 라면 그릇, 만두 접시. 귀족들이 차를 마시던 정원에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국 분식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밖이 위험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제대로 작동하는 공간으로 몰린 겁니다. 육안으로 들어가자 분위기가 확 달랐다. 저태가는 예상했던 전통 공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벽면 전체를 채운 미디어 아트, 질서정연한 동선, 줄을 세우지 않는 입장 방식, QR을 찍으면 진동 알림으로 순서가 오는 시스템. 사람들은 기다리는 대신 구경하고 사진 찍고 쉬었습니다. 대기 시간마저 스트레스가 아니라 경험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푸드존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라면은 버튼 하나로 정확히 끓여지고 만두는 일정한 온도와 속도로 제공됩니다. 이탈리아가 요리를 감각과 손맛이라고 말할 때 한국은 표준과 재현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이탈리아 청년이 라면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기계가 끓였는데 왜 이렇게 완벽하지? 그 옆에 한국 스태프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기준입니다. 칠굿즈, 뷰티, 그리고 데이터로 설득하는 문화. 굿즈 스토어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박물관 유물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소품들. 사람들은 이걸 기념품이 아니라 정말 갖고 싶은 물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뷰티존은 거의 실험실 같았습니다. 스마트 미러가 피부를 스캔하고 수치로 톤과 추천 색상을 보여줍니다. 내가 왜 오렌지 립을 바르면 얼굴이 죽는지 오늘 처음 알겠어. 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납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설득이 끝났으니까요. 팔 한 번의 소란, 그리고 분위기는 더 커졌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던 순간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와 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도시락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불법 노점 행위다. 압수해라. 그리고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마늘 냄새가 도시의 품격을 망친다. 위험한 음식이다. 그 말에 군중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음식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었으니까요. 선수들에게는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관계자가 박스를 발로 차려는 순간 핀란드 선수가 그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 그리고 내 밥에도 손대지 마. 그 뒤로 여러 나라 선수들이 몰려와 벽처럼 섰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밥을 못 지켜서 우리가 굶게 생겼는데 한국이 우리를 살렸다. 경찰도 당황했습니다. 상대가 시위대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이었으니까요. 구 한국 스태프의 한마디가 판을 뒤집었다. 그때 한국인 여성 스태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규정 말씀하셨죠? 저희는 허가와 위생 인증을 모두 받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승인 공문과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방금 하신 발언과 위협 모두 녹화됐고 지금 생중계 중입니다. 관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늦게 카메라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도망치듯 물러났고 군중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스태프는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박스를 열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분 오세요. 바로 그 태도가 사람들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이건 감정 승부가 아니라 운영의 승부였으니까요.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밀라노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을 따느냐와는 별개로 한 가지 장면만큼은 모두가 기억하게 됐습니다. 불안이 도시를 덮었을 때 사람들이 몰려간 곳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작동하는 곳이었다는 사실. 그 공간이 우연히 매력적이었던 게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정확히 해결해줬다는 사실. 따뜻한 한 끼, 안전한 동선, 신뢰할 수 있는 운영,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그날 밀라노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품격은 말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위기에서 증명되는 거구나. 그리고 코리아 하우스 앞의 줄은 다음 날도 새벽부터 이어졌습니다.